YL그룹 로비 한복판에 세리 이모가 또다시 나타났어요. 이모의 얼굴을 본 세리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초조함에 숨이 턱 막힌 듯 했어요. 세리야, 나왔어. 그녀의 목소리로 로비 전체가 쩌렁하게 울리는 듯 했어요. 세리는 그 이름 섞인 두 음절에 고개를 돌렸고 이모의 존재 앞에 굳어졌어요. 이모,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보자니까. 그녀는 가까스로 말했지만 목소리 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죠. 이모는 카페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탁 올려놨어요. 내 짐이랑 내 엄마 짐, 종이 한 장도 남기지 말라고 했잖아. 그대로 가져왔어. 잘했지? 세리는 당황했고 그 순간 로비 곳곳에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걸 느꼈어요. 목이 바싹 마른 듯 침을 삼켰고 눈동자는 어지럽게 흔들렸죠. 어제 밤새 정리했거든. 내 과거 담긴 종이들, 옷가지들 다 싸놨어. 기왕이면 내가 있는 대로 직접 갖고 오고 싶었지. 물건을 확인한 세리는 누구보다 빠른 손놀림으로 핸드폰을 꺼내 이모의 계좌로 어제 약속한 금액을 송금했어요. 이체 완료 알림이 뜨자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고 이모를 향해 말했어요. 이제 됐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 이제 그만 사무실 들어가야 해요. 입 밖으로 나온 그 한마디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지난 세월과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듯 단호했어요. 그때 YL그룹 카페 한 구석. 제이는 평소처럼 세리의 커피 심부름을 위해 들렀다가 창밖으로 익숙한 뒷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저 사람 어제 그 로비에서 봤던 세리랑 같이 있던 그 이모 아니야? 멀리서 봐도 분명했어요. 세리가 이모에게 뭔가를 건네받고 휴대폰을 꺼내 송금한 뒤 급하게 사라지는 모습. 제이는 손에 들린 커피를 내려놓으며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둘 사이에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곧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가방이 세리에게 건네지고 이모에게 송금하는 모습까지 충분히 결정적인 장면이었죠. 뭘 숨기고 있는 거지? 강세리. 제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입꼬리엔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리의 숨겨진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제인은 자연스럽게 강세리 이모 앞으로 걸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어제 저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모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어요. 어머, 어제 봤던 제인 씨. 좋아요, 좋아. 나야 시간 많지. 이모님,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야 뭐.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세리 엄마랑 세리 짐 이고지고 사느라 아주 등골이 휘었지 뭐야. 그녀는 커피잔을 들며 허리를 세우더니 쉴 새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세리짐 정리는 다 하시고 건네주신 거예요? 이제 다 정리되니 홀가분하시겠어요. 근데 말이야, 세리 그 기집애 얼마나 서운하게 굴었는지 알아? 결혼 소식을 유튜브 보고 알았지 뭐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네 가지 유일한 피부치인데 말이야. 제인의 상냥한 태도에 세리 이모는 들뜬 듯 수다를 멈추지 않았고 제인은 그 모습 너머로 조금 전 세리의 굳은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이모님. 많이 서운하셨겠어요. 제인은 말끝을 흐리며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어. 어릴 땐 그렇게 나한테 붙어 있었으면서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이 기집애는 날 사람 취급도 안 한다니까. 근데 얼마 전에 어떤 기자라는 사람이 연락 와서는 세리 과거에 대해서 묻길래 내가 세리한테 먼저 연락한 거야. 이모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제이는 그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어머, 기자요? 어떻게 이모님께까지 연락을 했을까요? 그러게 말이야.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한국에서도 소문이 난 건가? 세리한테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걱정이 돼서요. 응, 이건 비밀인데 세리 친구니까 믿어도 되는 거지. 그럼요, 제가 세리 친구인데 오히려 더 비밀로 해야죠.
미국에서 결혼을 했었어. 근데 남편이 위암으로 죽었지 뭐야. 시댁 말로는 세리가 한약을 다려 먹이고 나서 그랬다는데 설마 세리가 자기 남편한테 일부러 무슨 짓을 했겠어? 제이는 순간 표정을 굳히며 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위암이라고요? 언제쯤 그런 일이 있었대요? 글쎄, 한 2, 3년 됐나? 세리가 한국 들어오기 전이니까. 남편이 갑자기 위통을 호소하다가 입원했는데 그게 말기였대. 근데 이상한 건 입원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숨졌다는 거야. 왜 그동안 병원 치료를 안 받았을까? 이모는 고개를 갸웃하며 알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고 제이는 그 말에 집중하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시댁 쪽에서 괜히 세리 탓을 하는 거겠죠. 뭐 사람 죽은 뒤엔 늘 탓할 사람 찾게 되잖아요. 그렇긴 하지.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어요. 2, 3년 전이면 지호가 황기찬의 아들이 아닐지도 몰라. 남편의 죽음, 그리고 한약. 뭔가 수상해. 그 순간 제인의 눈빛이 번쩍였어요. 과거의 열쇠가 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강세리, 넌 진짜 큰 실수했어. 이모는 가방 안을 뒤적이다가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아참, 이건 꼭 세리 손에 쥐어주려고 했던 건데 마침 잘 됐다. 제인 씨가 대신 좀 전해줄래? 바쁜데 또 내려오라고 하면 세리 그 기집애 짜증낼 게 뻔해서 말이야. 제인은 봉투를 힐끗 보며 조심스레 집었어요. 네, 제가 꼭 전해줄게요. 이 안엔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별건 아냐. 세리 사진 몇 장인데 내가 우연히 찾게 됐지 뭐야. 순간 제인의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안에 담긴 사진.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든 제인은 속으로 말했어요. 이건 그냥 전달할 게 아니야. 먼저 확인해 봐야 해. 제인은 조용히 봉투를 가방에 넣었고 다시 커피잔을 들며 웃었어요. 이모님 덕분에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들었어요. 사무실에 올라가 봐야겠어요. 살펴 들어가세요. 이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제이는 커피잔 너머로 날카롭게 빛나는 자신의 눈을 감추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제이는 곧장 화장실로 가서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조용히 봉투를 열었죠. 봉투 안에는 과거 세리의 가족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드레스를 입은 세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엔 낯선 남성과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죠. 세리는 남편의 팔을 감싸 안고 있었고 남편은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었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 장면. 제이는 사진을 조심스레 꺼내며 속삭였어요. 이 아이, 혹시 황지호? 제인의 손이 멈췄고 그 순간 머릿속에 스치는 하나의 퍼즐 조각. 2, 3년 전 남편이 사망했으면 지호가 황기찬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 사진을 다시 바라보던 제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어느 순간 움켜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사실이라면 제인은 곧장 세리의 가족 사진과 아이 사진을 서류 봉투에 담아 황기찬이 있는 회장실로 향했어요. 손에는 무거운 결심이 실린 듯 걸음은 단호했죠. 회장실 문을 열자 황기찬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 제인이 들어오자 얼굴에 냉랭한 기색이 돌았죠. 강재인 씨가 회장실에 함부로 들어올 직급인가? 제인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제가 직접 회장님께 꼭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제인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놨어요. 기차는 미간을 찌푸린 채 천천히 봉투를 열었고 안에서 꺼낸 사진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급격히 일그러졌어요. 이건 뭐지? 제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강세리 씨가 과거 미국에서 결혼했던 남성과 그리고 그 아이입니다. 사진 속 아이, 혹시 익숙하지 않으세요? 기찬의 눈이 사진 속 아이를 향해 멈췄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인은 여유로운 듯 말했죠. 그 아이, 지호입니다. 황기찬 씨의 아들이 아닐 가능성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으셨나요? 제인은 숨을 고르며 사진을 다시 한 장 꺼내 테이블 앞으로 밀었어요. 가족 사진에 있는 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지호 유전자 검사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찬은 그 말을 듣고 제인을 매섭게 노려봤어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눈빛에선 미세한 동요가 감지됐죠.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잖아. 우리 은호 그렇게 세상 떠나고 회장님이 유일한 혈육으로 키우고 있는 그 아이가 만약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강세리 씨 전 남편 미국에서 위암으로 사망했답니다. 세리가 한약을 먹였다나 어쨌다나 당시 한인 뉴스에서도 꽤 떠들썩했대요. 2, 3년 전 일이죠. 황기찬 씨와 결혼을 위해 설마 그 남편까지 죽음으로 몰아간 건 아닐까요? 제인의 말투는 단호했고 기찬은 다시 한번 사진을 들여다보며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제인이 자리를 떠난 뒤 기찬은 한동안 말없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책상 위에 놓인 세리의 가족 사진을 내려다봤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며 사진 속 세리의 얼굴이 구겨지기 시작했죠. 잠시 후 그는 인터폰을 누르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세리 씨, 지금 당장 회장실로 올라오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세리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기찬의 차가운 눈빛에 그녀는 입술을 다물었죠. 이 사진 뭐야? 기찬은 서류 봉투에서 꺼낸 사진을 책상 위에 던졌어요. 사진 속 세리와 낯선 남자, 그리고 어린아이. 세리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명해봐.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었어. 세리는 숨을 삼키며 시선을 피하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기찬 씨, 이거 다 조작된 사진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세리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사진을 찢으려 했고 기찬은 재빨리 그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막아섰어요. 내가 당신 거짓말에 한두 번 속아 넘어갔어. 매번 변명이라고는 날 사랑해서다. 조작이다. 뭐다. 이제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은호를 뺑소니로 죽게 만든 것도 겨우 참아줬는데 지호도 내 핏줄이 아니었다고.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 건데 진실이 있기는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고 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어요. 날 무시하는 장모 밑에서 머슴살이 하듯 살면서도 제인이랑 지낼 때는 평온하기만 했던 내 인생이었어. 그런데 강세리, 내가 내 인생에 끼어들고부터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기찬은 사진을 움켜쥔 채 이를 악물고 한마디 더 내뱉었어요. 혹시 일부러 나한테 접근한 거야?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회장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강세리가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세리는 주저앉아 오열하며 기찬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기찬 씨, 제발 믿어줘요. 나 정말 기찬 씨 사랑했어요. 일부러 접근한 거 아니라고. 지호도 기찬 씨 아들이니까 제발 내 말 믿어줘요. 그러나 기찬은 더 이상 강세리의 거짓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손끝조차 떨리지 않았죠. 이제 그만 나가. 회장실에 들어올 자격 너한텐 없어. 기찬은 단호하게 등을 돌렸고 보안 버튼을 누르자 직원이 들어왔어요. 강세리 씨, 이제 그만 나가시죠. 세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보안팀 직원을 향해 노려보며 발악했어요. 이거 놔. 나 회장 사모님이야.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마라 명령질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감정이 폭발하듯 날선 비명을 쏟아냈어요. 그러나 기찬은 아무런 말 없이 등을 돌린 채 묵묵히 서 있었고 직원들이 세리를 회장실 밖으로 이끌었죠. 바로 그때 밖에서 문틈 사이로 대화를 엿듣고 있던 황나라가 벌컥 문을 열고 뛰어 들어왔어요. 이게 웬 난리야? 대박. 엄마가 알면 작은 새언니랑 지호 당장 쫓겨나게 생겼네. 황나라는 놀람과 흥분이 뒤섞인 표정으로 세리를 바라봤고 세리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그저 바닥만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결국 세리는 지호와 함께 황기찬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대문 앞까지 쫓아나온 숙자는 세리에게 소금을 내리 뿌리며 외쳤죠. 다시는 이 집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라.
기찬이 인생 망쳐놓고도 뻔뻔하게 어디서 핏줄을 속여. 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울고 있었고 세리는 절망 속에 울부짖으며 용서해달라고 떨고만 있었어요. 그 모습을 창밖으로 지켜보던 황기찬은 문틈 사이로 조용히 커튼을 내렸어요. 그의 눈빛엔 분노보단 깊은 후회와 절망이 서려 있었죠. 독사 같은 여자한테 속아 이혼하고 유일한 혈육 은호까지 잃었으니 남은 인생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삶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강세리의 거짓이 드러나고 황기찬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도윤의 집안과 재인에 대한 오해가 하루빨리 풀려서 함께 복수해 나갈 이야기를 기대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